네, 총선 7일 남았습니다. 한은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정확한 판세 살펴보죠. 네, 일단 내일부터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 선거일 전까지는 발표할 수 없죠. 여론을 알 수 없다 보니 블랙아웃 기간으로도 불립니다. 여론은 추세가 중요합니다. 저희 채널A는요, 널뛰는 여러 조사들의 편향성을 최대한 제거를 해서 이 평균값을 찾는 팩트체크 시스템 폴A를 개발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 추이를 함께 보실까요? 3월 한 달로 보면 국민의힘은 내림세를 보이다 정체, 민주당은 3월 중순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정체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바닥은 쳤는지 몰라도 반등은 아직 못하는 모양새네요. 네, 3월 한 달 여론을 보면요,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하락입니다. 국정수행평가 추이를 보면요, 2월 마지막 주 41.1%였던 긍정평가가 3월 마지막 주 36.3%로 떨어집니다. 이종섭 전 대사 황상무 전 수석 논란 타격이 있었던 걸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요, 부산, 울산, 경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 61.4%였던 국민의힘 PK 지지율, 3월 마지막 주는요, 36.5%까지 떨어집니다. 지역에 물어보니 공천, 고물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은 오늘 바닥을 쳤다고 하던데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는요, 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분위기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저희 폴A를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나온 게 주말, 그러니까 지난달 31일 조사까지입니다. 지난 주말까지 쏟아진 민주당의 후보 리스크로 주 초에 반등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석인데 실제 그런지는 여론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조사는 실시해도 이제 발표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을 보통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에도 어떻게 여론이 좀 변합니까? 선거 때까지? 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공통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커다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적지만 격전지 승패는 바뀔 수 있다고요. 국민의힘은요, 박빙 지역을 55곳으로 또 민주당은 50에서 70곳으로 보거든요. 남은 기간 돌발 변수에 격전지들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20대 총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인데요. 당시 새누리당,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요, 민주당이 123석으로 122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을 제치고 1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옥새 파동으로 불렸던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이 막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들이 나왔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 아주 전략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일단 마음 못 정한 투표자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 무응답을 택한 이른바 무당층, 최근 여론조사에서는요, 17%로 나왔습니다. 유권자 5명 중 1명 정도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20, 30대의 무당층이 많다 보니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월 20만 원대 대학교 기숙사 5만 호 공급하겠다는 등 청년 공약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 여야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남은 총선 전략도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정권 심판 이 하나만 밀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전국을 다니면서 거의 그 말만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이 위태롭다, 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지지층의 위기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사전투표에 다 나와달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불신 때문에 이 보수층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아 사전투표에서 너무 밀릴 경우 본투표 하루에 역전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은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